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2달 만에 2억 떨어졌다. 급전세 속출하는 동네 DMC 센트럴 자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충격의 예고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집값이 4월 들어서 상승 전환된 곳도 있었죠. 급매가 빠르게 소진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나타나던 단지들도 멈춘 게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이죠. 야, 왜 악재들이 많은데 하락을 안 하지? 야, 4월달에 기준금리 1.5%로 올렸잖아.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도 나왔잖아. 실제 이런 정책 때문에 수도권의 매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매매 매물 건수는 6만 건을 육박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은요, 작년 8월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분명히 시중에 매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급매는 많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있어요. 집값은 하락할 이유가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자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집값을 비싸게 받아서 팔려고 하지 싸게 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럼 1분기 때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량 급감으로 선매수 후매도 실수자의 초급매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두세 개 단지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매물들이 시세 대비 10% 수준으로 하락된 채 거래가 됐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이슈로는요, 의미 있는 하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많지가 않으니까. 급매가 많아야 문제가 되는데 급매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 단지의 일로 치중이 됐다는 부분이죠. 진짜 급락은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기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 기대감이 높을 때,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계속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년에 더 떨어진대 할 때 진짜 싸게 팔겠죠. 또 하나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이 역전세난은요, 갭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갭 투자자들이 이게 무서워서 전세 가격 하락 시기에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포스러운 게 바로 이 역전세난이에요. 내가 전세 놨던 2년 전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이 하락한 케이스를 의미하죠. 역전세난은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1.75% 이상의 기준금리. 두 번째, 대단지 아파트 입주. 세 번째,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낮은 현재 시세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1.75% 이상의 기준금리와 전세 대단지 아파트 입주는요, 이 두 가지로 전세 시장을 크게 흔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시중금리가 올라서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 안 되고 계속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낮은 현재 시세가 나타나면 이런 전세 매물 급락 부분이 주변 매매 가격 하락세까지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 계시죠? 야, 금리 좀 올랐다고 매년 있는 아파트 입주가 그 난리가 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현재 기준금리 1.5%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단지 입주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평구 중산동에 입주 중인 1388세대의 DMC 센트럴 자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입주 시작했을 때 전용 59타워 입 전세 가격이 한 7억 5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 5억 8천 정도라고 하네요. 파이사 타입은 8억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현재 6억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입주 단 2달 만에 전세 가격이 2억 가까이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시중금리가 높을 때 발생을 해요. 입주 초기 임대인은요, 주변 신축 전세 시세가 8억이네. 나도 8억에 내놔야지. 요즘 언론들이 전세 부족하다고 하니까 금방 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주 2개월이 지나고 나보니까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전세가 안 나가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 시기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주와 동시에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시중금리가 높으면 입주장에서 문제가 될까요? 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일단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많은 전세 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소유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물량이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소유주가 내놓은 전세 물량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전세 매물이 단기간에 급증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증하게 되면 좀 전세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누가 들어온다? 빌라 같은 비선호주택 거주자가 이자를 고려해서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로 이주하더라. 그래서 시중금리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5대 은행 기준으로 공적 보증이 3.3에서 3.4% 정도가 됩니다. 사적 보증 같은 경우는 3.5%가 돼요. 자, 이 정도 대출 금리 수준에 입주장에서 전세 가격 하락세,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예금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위험 대출이나 다름없어요. 왜? 공적 보증이든 사적 보증이든 그 기관에서 90% 이상을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주가 상환을 못 해버리면 보증기관에 청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작은 대출 상품은요, 아무래도 예금 금리에 일정 수준의 예대 마진을 붙여서 대출 금리가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낮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금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창용 총재가 빅샷을 언급한 이후에 연말에 기준금리가 2.5%까지 인상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은 2.5% 기준금리가 되면은 3% 수준의 예금금리가 나올 것이고, 연말 정도의 전세대출금리가 한 4.5% 내외가 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입주 물량 증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됐었던 인근 지역 볼까요? 자, 덕은지구라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은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올해 11월과 12월에 5개 단지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엄청난 물량이죠. 또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인근에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3개 단지가 몰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 입주 시기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2% 이상이라는 겁니다. 2% 이상이 아니라 2.5%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전세는 조건을 보자고요. 먼저 기준금리가 1.75%에서 한참 높은 수준으로 높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비선호 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섣불리 아파트의 거주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전세 금액이 낮아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입주 물량이 아까는 대단지 한 개를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여러 개 몰려들다 보니까 전세 공급이 넘쳐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요, 마지막 카드 2년 전 전세 시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한참 낮게 된 거는 우리가 역전세라고 말씀드렸고,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전세라는 상황에서는요, 한 단지 안에서도 급매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도 팔아야 되고 너도 팔아야 되고 너도 팔아야 되고 동시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급매를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급매 간에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시세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마다 3,4천만 원씩 떨어지는 일이 실제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팔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전세 준 거, 임차인한테 돈 전세 보증금 받은 거 채무입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파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 기존 주택 매수자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부분이죠.
그 기회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도와 흐름을 알면은 급락장에서 정말 커다란 위기 상황, 공포장에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내년에 기회를 잡을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